325페이지. 325페이지. 5페이지.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이 있어요. 있나요? 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 요 관계 좀 봐두셔야 돼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 관계. 보통 대부 비율을 뭐라 불러요? 이것도 참 유명한 말이 많죠.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또 같은 말로 보통 많이 쓰는 게요. 담보 인증 비율. 그죠? 이 담보 인증 비율이 주공에서 쓰는 말이에요. 주공에서는 담보 인증 비율. 근데 이런 말 줄 때는 보통 가로치고 뒤에 영어로 뭐야? LTV 써줘요. 되나요? LTV. 그죠? LTV. 써줘요. 대부 비율. 보통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융자 주잖아요. 여기에 말 그대로 자산 가치 대비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그죠? 융자금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자, 융자금이 대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는요. 부모의 자산의 평가가 들어와요. 자, 평가 자산 가치. 뭐요? 자산의 가치가 들어와요. 이는 감정 평가에 맞나요? 융자금이 감정 평가 하잖아요. 대비. 이는요.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뭐요? 융자금이 뭐예요? 이게 부채잖아, 부채. 부채. 융자금이 부채잖아요. 융자금, 대출금, 대부금 다, 차입금 다 부채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중에서 융자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비율은요. 말 그대로 이거는요. 장부채가 융자금, 대비 여기는요. 지분이 들어가요. 뭐요? 장 지분이 자본. 자본이 들어가요. 자산은 뭐 나눠진다고요? 자산은요. 자산 가치는 부채와 자본 나눠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대부 비율을 주고 이걸 부채 비율로 바꾸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100원인데 융자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요? 이게 20원이에요. 20원. 얼마요? 20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얼마요? 20%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비는 얼마일까요? 아니, 부채가 20원이니까 자기 돈 볼 것 없이 나머지 80원이겠지. 100원 중에서. 맞나요? 맞나요? 요 두 개 더해지면 여기 나와야 되니까 100. 맞나요? 그러니까 비로 주기 때문에 그냥 융자 비율이 20%면 부채가 20원이니까 100원 중에 자기 돈 100원 하면 80원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4분의 1이니까 부채 비율은 25%. 몇 프로요? 4분의 1이니까 25%. 그럼 요건 얼마 나와요?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요게 100원인데 융자 비율이 이게 50원이에요. 얼마요? 그럼 대부분 50%죠. 50%죠. 그럼 이는요. 부채가 50원이니까 자기 돈 나머지 50원이겠죠. 두 개 합치면 100원 돼야 되니까. 그럼 이는 얼마 되는 거예요? 이는요. 100%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60%예요. 몇 프로요?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뭐요? 100원 중에서 부채가 60원이에요. 그러면 부채가 60원이니까 자기 돈은 40원이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125%? 150%? 50%. 그죠? 모르겠으면 60 나누기 40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계산이 쓰니까. 다음. 만약 이게 지금 이제 뭐요? 대우비율이 80%에 몇 프로요? 80%죠. 그럼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부채가 80원이니까 자기 돈은 40원이죠. 한 1 보면 돼요. 이걸 주면은 부채가 80원이니까 100원 중에 자기 돈 20원, 20%, 20원. 맞나요? 좀 합계 100이 좀 되잖아요. 100. 그게 얼마요? 400%.
이 말은 부채가 늘면 늘수록 뭐요? 부채 늘면 늘수록 부채가 다 분자니까 늘면 늘수록 대부 비율이나 부채 비율 둘 다 증가해요. 근데 대부 비율보다 부채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 시험 칠 때 요 두 개 잘 봐놓으세요. 뭐요? 두 개. 얘는 하기 짝 깐단 말이에요. 대부 비율이 60%면 뭐요? 부채 비율은 얼마마다 틀리게 만단 말이었잖아요. 그 대부 비율이 뭐요? 60%면은 부채 비율은 150%. 대부 비율이 뭔다고요? 80%이면 부채 비율은 400% 했잖아요. 이걸 봐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 말이에요. 좀 다릅니다. 두 개는 봐놔요. 대부 비율하고 60% 80%일 때. 다음. 그게 그 325페이지 나와 있는 그겁니다. 맞나요? 그 내용. 뭐 받느라고요? 60% 80% 했잖아요. 이거 좀 봐주시라 했어요.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밑에 보면 부채 감당률이 나와요. 뭐 나온다고요? 그 부채 감당률이 나와요.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그 부채 감당률 보통 줄여서 말한다 이걸요. 영어로 DCR 뭐요? DCR.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요. 부채 서비스, DB 서비스 해가지고 DSCR 쓰기도 해요. 그냥 보통 DCR 들어가면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감당률. 요거예요. DCR.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순영업 소득이 있어요. 뭐요? 소득이 있어요. 여기서 앞으로 공부했죠. 뭘 빼면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요? 원리금 상환액. 액. 여기 뭐요? 원리금 상환액. 이거 빼면 뭐가 나와요?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요. 그럼 수지가 나와요. 그럼 이걸 만약 우리가 기억이라 하고 이걸 니은이라 한다면 그죠? 그럼 기억 마이너스 니은이 바로 뭐요? 세전현금 수지네. 그죠? 만약에 부채 서비스액에 똑같이 내가 돈 빌려왔을 때요. 예를 들어서요. 천이 있어요. 이게 A 투자안, B 투자안, C 투자안이 있어요. 은행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돈 빌려 갔단 말이에요. 은행에 세 투자안 가지고 빌려 가니까 요 A 투자는요 3천만 원 예상이 돼요. 뭐야? 얼마요? 순소득이. 요거는 그대로 1,000 예상이 돼요. 1,000만 원. 다이 만 원. 요거는 뭐요? 그대로 이거는요 400만 원이어야 돼요. 얼마요? 그럼 부채 수입이 얼마일까요? 이는 플러스 2,000이죠. 볼값이 이거는 정의 지렛효과네요. 그죠? 무슨 효과? 정의 지렛효과. 요거는 뭐요? 요거는요 0이죠. 요거는 중립적 지렛효과. 요거는 마이너스 600이죠. 요거는 부의 지렛효과. 맞나요? 왜? 여기 있는 거니까.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봐요. 한번 기억 나누기 한번 해봐요. 뭐요? 이게 항상 뭐 이게요? 이게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거. 맞나요? 요거잖아요. 요걸 부채 감당률이라 불러요. 뭔다고요?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감당률이에요. 그럼 요거는요 1,000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회수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갚는데 세 번 갚을 수 있죠. 그 부채 감당률은 3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대로 1이죠. 요건 얼마요? 0.4잖아요. 그죠? 이 말이 뭘까? 부채 감당률이.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몇 번 생활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본다 쓰기도 하고 또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순영업 소득인가를 알아본다 할 수도 있고 맞나요? 또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라 할 수도 있고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가슴 아픈 게. 어? 요게 가장 가슴 아프잖아요. 요게 보통 시험에 포인트 되는 거예요. 포인트. 요게 바로 뭐예요? 금융상 위험이잖아요. 맞나요? 이게 금융상 위험이 가장 큰 거죠. 예, 손실이잖아 지금. 부의지례 때 맞나요? 되잖아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 미만이 돼버리면 요 상가를 이용하여 번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조차 갚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은행에서 상가 담보로 대출 안 해줍니다. 되나요? 그래서 이게 부채 감당률이 상가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할 때 대출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되나요? 그 부채 감당률이 얼마 된다고요? 1 이상이 되어야 해준다는 것. 그런데 보통 이 나라와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1금융권은요 부채 감당률이 보통 1.6 이상 돼야 빌려줍니다. 제2금융권은 주로 1.4. 그 다음에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1.2 이상이 돼야 됩니다. 되나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가지고 대출할 때 대출을 해줄 것인가 해주지 않을 것인가 심사 기준이 되는데 부채 감당률은 뭐예요? 1 이상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딱 이상 되어야 빌려준다는 것. 되나요?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 칠 때 제일 말 한다고요? 요 부채 감당률이 1 미만이다 하는 말은 이는요 부의 지렛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뭐다? 세전 현금 수지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뭐다? 마이너스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조차 상환하기에 부족하다. 이걸 의미한다는 것. 되나요? 어떤 말인지 봐주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좋은 거죠, 그죠?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뜻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봐야 될 것은 그 2항, 그좀 봐야 돼요. 2항, 뭐요? 2항, 뭐가 있습니까? 부채 감당률이 뭐요? 이래 가까울수록 다 불안하다. 차입자 못 갚으면 어느 정도 못 받으니까 뭐요? 위험하지 안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만약 부채 감당률이 뭐라고요? 1보다 작다면 이는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다. 맞나요? 이걸 또 바꿉니다. 충분으로 바꿉니다. 충분이 아니라 부족입니다.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은행 참고로 이 창에 더 볼 건데요. 이거와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부채 감당률은 이거는 상가 담보 대출입니다. 어디요? 담보 대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주공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주택 같은 경우에 뭐 있습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어요. 여기 일명 이게 DTI입니다. 뭐요? DTI. 올해 요거 봐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올해 넣으면요, 이건 넣은 다음에 이거는요, 넣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론 문제입니다. 되나요? 이건 이론 문제. 요거는 그냥 넣으면은 계산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DTI에 보통 지금 현재 이 DTI 말이 많습니다.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신 DTI 개념이 나왔어요. 올부터. 근데 원래 요 신 DTI 개념 이게 원래 맞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원래 신 DTI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신 DTI 개념 안 쓰고 우리는 벤칙 DTI 쓴 거예요. 뭔다고요? 뭔가 하면 원래 이 사람이요 기존 부채가 있으면 뭔다고요? 기존 부채 상환이 있을 거잖아요. 있을 때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요. 기존 상환에 대한 원리금이 아니고 이자만 공제된 거예요. 되나요? 지금 이제 이자가 아니고 지금 이제 원리금을 다 합증을 빼준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게 신디차이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학자들이 시험을 낸 그 자체는요, 원리금을 뺀 걸 내줬어요. 되나요? 근데 원래 일반 우리가 은행에서는 뭐요? 뭐 뺐다고요? 원리금이 아니고 이자만 뺀 거예요. 되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다고요? 이제 이자 뺀 게 아니고 이자와 원금 다 합친 거 연간 그걸 빼는 거예요. 그게 신디테라는 거예요. 결국 미국 쓰고 있는 거 돌아간 거예요. 되나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쓰면 제일 요거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요 자체는요, 디테일은요, 지금 현재 요 디테일 요 의미가 지금 요 사람이 뭐요? 연간 소득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연봉 소득이 있을 겁니다. 요거 대비 뭐요? 요 주택, 지금 살려면 주택 있죠? 주택에 뭐요? 주택에 원리금 상환액 뭐요? 상환액 플러스 요 앞전에 요 주택 말고 다른 부채가 있었던 것, 사업자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자 대출에 대한 앞에는 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자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 이자는 뭔다고요? 기타 부채도 뭐 한다고요? 이것도요.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디테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왜? 요 주택 위에 예전에 이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되나요? 주택 담보돈을 받기 전에. 그럼 다른 부채가 있었다면은, 뭔다고요? 있었다면은, 그때는 저기는요, 기타 부채는요, 이자만 계산했거든요. 그럼 이자만 하면은 금액이 더 작아지죠? 맞나요? 이제 예전에 그냥 원리금에 같이 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디테인데 원래 이걸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총부채 상환액이니까 이게 총부채. 이것뿐 아니라 이게 총부채 맞나요? 총부채 상환액이지. 맞나요? 그 뭐예요 이거요? 이게 총부채 상환액 맞잖아요. 총부채. 그래서 이거는 쓰는 게 이거는 주택담보예요. 왜 쓴다고요? 주택담보대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가담보대출은 뭐요? 주택담보대출은 디테일을 쓰는 거고. 주택 외에 대출은 뭘 쓴다고요? 부채 감도 쓰는 게 있죠. 사업자 대출이에요, 저거는. 되나요? DCR로 쓴단 말이에요, 저거는.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에는 부채 감도 쓰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어디 쓴다고요? 저는 무조건 디테일 쓰는 거예요. 그 오늘 지금 이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 시험 나오겠죠. 맞나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일단 기본 케이스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요. 뭐 도와주라고요? 보면요. 이거는 추가 담보대출 아니면 이는요. 총 뭐요? 대출 가능 금액 없는 거예요. 뭐요? 대출 가능 금액. 그러니까 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가능한 금액 이거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제했을까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거 없는 거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소디저 대가 받은 겁니다. 뭐라고요? 소디저 대가 받은 겁니다. 뭐한다고요? 뭐 가지고요? DTI, 디저 대가 받은 겁니다. 받은 것. 맞나요? 이게 뭐요? 이게 이 사람의 연간 소득. 이건 다 연간입니다. 연간 소득에다가 디테일을 곱합니다. 여기다가 장사 나누면 됩니다. 그럼 계산은 또 쉽죠? 그냥 소득 곱하기 DT 한 다음에 바로 나누기 바로 장사하면 됩니다. 맞나요? 소득 DTI 뭐요? DTI 이게 뭐요? 대부 비율 이게 LTV 이게 뭐요? 평가액 뭐요?
가치 평가액. 평가장 가치잖아요. 그죠? 평가액. 이걸 구해가지고 요 중에 뭐요? 작은 금액을 하면 됩니다. 작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이요. 혹시 만약에 구했을 때 기존 대출 금액이 있으면 여기서 기존 대출 금액은 빼줘야 됩니다. 맞다고요? 기존 대출 금액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나오기보다는요. 흰 디테일이 났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주의점은 두 번째. 우리가 신 디테일 개념을 도입할 때 신 디테일 개념 동의할 때 아이 개념 동의할 때 이 말입니다. 첫째가 가장 기본적으로 혹시요 기존 대출 금액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이거는요 주택을 담보로 해갖고 이거는 재차 융자 받는 겁니다. 뭐요? 한 받았고 또 한 번 더 받는 것. 이거는요 이거는요 대출 액을 줄 수 있고요. 되나요? 또 두 번째는요. 기타 부채 상환액을 줄 수 있습니다. 뭔다고요? 이거는 요걸 안 주고 요 대출에 대한 상환액을 주는 겁니다. 상환액은 뭐예요? 이거는요 원리금이잖아요. 이거는 대출받는 종액이고. 그래서 중요할 때는요 혹시 기타 부채 상환액은 이거는 원리금을 말하는 거예요. 되나요? 지금은 신개념이니까 원리금 들어가면 되죠. 그대로. 예전에 이자였는데 맞나요? 그렇단 말입니다. 알겠는가? 그럼 요거는 뭐다? 총 융자받는 금액이고 이거는 요 융자금에 대한 상환액을 주는 거예요. 맞나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일 때는요 요 금액 중에서 나 장기 놓으면은 요걸 빼면 됩니다. 그냥. 근데 요거는요 요거일 때는 기억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 전금액 중에서 뭐요? 여기서 기억을 빼면 돼요. 콜. 요거는 총 대출 가는 금액이니까. 대출 가는 금액에서 예전에 받은 대출 빼면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근데 요거는 상환액이에요. 뭐요? 대출액이 아니고 요 니은요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뭔다고요? 이해갑니까? 요거는 작은지 뺀 게 아니고 바로 DTI 구할 때 빼야 됩니다. 되나요? 이건 상환액이니까. 그러니까 받은 요거 상환액만큼은 여기서 뭡니까? 제외시키겠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오늘 주의할 점은 신 DTI 개념에서 들어가는 이게 요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요? 요 개념이에요. 이번 발표한 신 DTI 개념 요거예요. 우리 이때 풀었던 것은 그냥 요걸 안 주고 요걸 줬기 때문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기회를 줬거든요. 줬기 때문에 이는 대출 받은 금액이니까 그냥 최대 대출 가능 금액에서 요거 빼면 여기 뭐예요? 추가 대출 금액이에요. 맞나요? 맞나 안 맞나요? 이거 빼면 뭐한다? 이거는요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그죠? 요거는 뭡니까? 이제 이거는 처음 받는 거예요. 뭐요? 받는데 이거는 여기서 빼야 된다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골자는 소, 디, 저, 대가는 맞습니다. 맞다고요? 소, 디, 저, 대가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요, 저 단타 가지고, 얘네 광우병으로 소가 뒤져갖고 대가 받은 사람한테 묻다가 빤 맞습니다. 내가 맞아 죽을 뻔했으면 안 죽어가기 기만 했다가. 보선도 이만큼 좋다 하더라고요. 뭔다고요? 보선도 이만큼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뉴스에는 엄청 많이 주고 예약합니다. 안 그래요? 엄청 많이 주고 예약합니다. 근데 내는 안 잡고 그때 자기가 소 키우다 예약하니까는 자기도 소가 뒤져갖고 예약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하지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화놓고 뉴스는 얼마큼 주고 예약해요. 안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 빚감다고 가슴에 상처가 남아있다더라고요. 맞나요? 소 뒤져 대가 받은 것. 그렇죠? 소가 뒤졌단 말은 소가 죽은 겁니다. 대가 받은 것. 광우병으로. 했잖아요? 봐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프린트물에 그 17번 있나요? 요건 지금 이제 욕했습니다. 욕했습니다. 17번 욕했습니다. 왜? 이 밑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대출액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니까 지금 이건 욕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면은 뭔다고요? 그대로 하면 이거는 그냥 뭐요? 뭐요? 대가 받은 거 맞나요? 풀면 됩니다. 소득이 얼마입니까? 차있어요 소득. 예? 6천만 원. 그럼 소득이 6천이니까 그러면 6천 적으면 되겠죠? 6천. DTI가 얼마요? DTI가 60%. 그러니까 0.6. 장상수가 0.12.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요. 3,600이죠? 그러면 60일 하면 얼마 나옵니까? 3,000 나옵니까? 3,000.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3,000 곱하기 0.6 나누기 바로 0.1 하면 됩니다. 바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일단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6,000 나누기 0.12 곱하기 0.1 해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순서. 밑에 가면 나누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내할 필요가 없고 곱하기 나누기로 구성될 때는 그냥 밑에 것만 나누면 됩니다. 되나요? 어쩐다고요? 6,000 곱하기 0.6 바로 그냥 나누기 0.1 하면 됩니다. 되나요? 계산기 바로 나옵니다. 그럼 3,000 6,000 곱하기 0.6 바로 그냥 나누기 0.1 하면 돼요. 하면 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와 나누기로 구분된 거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것은 면할 필요 없이 바로 나가면 됩니다. 되나요? 더하기만 있다가 나누기 곱하기 바뀔 때만 면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30 나옵니다. 그러면 대가 받은 게 얼마입니까? 대가가 대부비율 얼마입니까? 0.7입니까? 대부비율 0.7. 부채자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가치나 가격이 평가액이 5억. 5억이면 5만이잖아요. 만 곱하기 만이? 만 곱하기 만이 얼마요? 1억이니까 그냥 5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5시 35, 3,500. 그죠? 3,500만 원. 작은 건 얼마입니까? 3,000. 이것은 이제 이거는 추가 대출이네. 그죠? 그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3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앞에 받은 게 있죠? 얼마 있습니까? 1억 있습니까? 1억. 1억이면 이게 3만이죠? 이게 지금 3만이 3만. 이거 3억 5천이겠죠? 2천이니까 3억 5천. 3만이니까 맞나요? 3만. 여기서 얼마 빼면요? 1억 빼면 2만. 즉 2억이죠? 그죠? 2억. 그 답은 2번. 간단합니다. 그죠? 계산 쓸 거니까 바로 소디저 대가 하면 됩니다. 그죠? 한 다음에 작은 금액에서 뭐 빼면 된다고요? 앞에 추가 대출은 기존 대출에 빼면 됩니다. 빼면 바로 넣어죠?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래 주는 게 아니고 추가 대출 아니고요. 사업자 기존에 사업자 대출로 원리금 상환액이 잔액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말 그대로 1억이 있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 대출 하면 5천만 원 있다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있으면은 여기다 뭡니까? 빼고 들어가야 됩니다. 맞나요? 빼고 바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가죠? 나중에 뒤에 한번 연습할 거고요. 그래서 혹시
뭐가 주면요? 기존 부채, 이게 대출금이 아니고 상환액을 줄 때는 그냥 이래서 빼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 바로 짓고 빼면 계산된다는 거. 이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해가지고 요 중에서 잔고 그러면 됩니다. 되나요? 아시겠죠? 대출액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액을 줄 때는 요리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뺀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현재 이때 있는데 지금 현재 소득이 뭔다고요? 똑같이 얼마요? 6천만 원이고 얼마요? 만 원이고 그 다음에 DTI가 0.6이고 만약에 우리가요 기존부터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뭐요? 600만 원이 있다. 얼마 있다고요?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맞나요? 쌀 때는요. 바로 여기서 바로 뭡니까? 바로 600을 빼란 말이에요. 얼마 빼라고요?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너는 해줘야 돼요. 왜 그러세요? 빼게 돼 있으니까. 한 다음에 뭐요? 이따가 0.12 나누면 됩니다. 맞나요? 이거 금액하고 요 금액 중에 잔고를 하면 됩니다. 콜? 똑같이. 그럼 이 금액 얼마 나와요? 계산 뚫으면. 대략 얼마 나와요? 예? 2억 5천 온다고요? 2억 5천. 그래도 요금이 작죠? 그때 2억 5천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저 밑에 저게 유력하다는 거예요. 1억은 벌써 어디? 야 이분아 1억에 대한 요게 600만 원이다 이 말이다 지금. 이걸 안 준다 이때는. 맞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 달라요. 요거는 뭔가 하면 이거는요 옛날에 다른 대출 있단 말이고 요거는요 요거는요 재차 대출이고 이건 다른 대출이에요. 다른 대출. 요즘 뭐 애들 다른 대출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대출도 많이 있는데 그걸 고려 안 해버리니까 나중에 그거 못 갚아고 가시는 분 만난 말이야. 안 그래요? 맞나요? 그죠? 예를 들어 주택담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다른 대출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상환액이. 예를 들어 애들이 뭡니까 지금 이제 신혼부부야. 뭔다고요? 애들이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있어. 그게 아직 안 갚아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럼 그것도 갚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만 해줘버리니까 나중에 뭐요? 그것도 막 이것도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갖고 그래서 그것도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나요? 그 기타 부채들 또 고려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 안 맞는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대출도 그것도 고려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고려한단 말이 이제 신DTI 개념이라는 거예요. 콜? 그래서 갑과 수는 신혼부부로서 결혼을 하였는데 맞다고요? 갑이 옛날에 학자금 대출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 뭐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있다. 맞나요? 그때는 요걸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것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예전에 그게 많이 없어요. 요즘 학자금 대출 그게 부모가 안 해주면은 오늘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면 그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사인 다니면서 빌려 써봐라. 장난 아니지. 안 그래요? 그금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고려해서 뭡니까? 집 담보할 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전 연습하면 되는 거 많이 남았으니까 저렇게 본다만 받으면 돼요. 일단 우리 공부할 때는 그냥 위에 거 좀 봐두시고 오늘 밑에 게 놓을 확률이 90% 이상 갑니다. 위에 거보다는. 왜? 저게 지금 신디테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게 올해 초에 저게 발표된 거예요. 저걸 한다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대출액을 줄 때는 그냥 저 위에서 빼지 말고 그냥 위아래 비교한 다음에 대출액일 때는 그냥 잔금에서 대출을 빼면 되고 기존 대출을 빼면 되고 상환액을 줄 때는 상환액 원리금이거든요. 그때는 요 위에서 상환액만큼은 빼고 들어간다는 거 맞나요? 뺀 다음에 일단 나눈다는 것. 이 차이 납니다. 다음 골잠이 잘 없어요. 저는 연습하면 저거는요 20초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몇 초 안에? 2초 안에. 다음. 근데 오히려 저 밑에 거 연습하면요 더 편해요.
왜냐하면 위에 걸 주면요 꼭 실수를 합니다. 기분 좋아가지고요 다 계산해 놓고요 뭐 준다고요? 다 해놔놓고요 요걸 안 뺍니다. 안 빼고 그냥 3억 해놓고 옵니다. 뭔다고요? 추가 대부를 받는데 기대서 만원 빼야 되죠. 안 빼고 뭘 해고 온다고요? 3억 주고 와. 기분 좋다고 해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요걸 안 뺀 거야. 다 받아놓고도 안 그래요? 그거 틀리고 와. 지금 답을 17번 답을 4번 찍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많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딱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뭘 까먹는다고요? 앞에 기운 대신을 갖다가 까먹어버린 거야. 다 구해놓고 또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또요 한 개 모자라. 원래 그런 거예요. 알겠죠? 야 그런 사람은 3사람 봤거든 작년에. 또 3사람 봤어 그 사람을. 알겠죠? 다음. 자 그럼 한번 봐보세요. 자 됐고요. 자 이제 329페이지 몇 페이지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있나요? 요런 시험에 요 자체를 시험에 그냥 거의 올해 100% 몇 프로요? 이렇게 100%.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위에 게 놓냐 밑에 놓는 문제인데 위에 거보다는 아래 게 놓는 확률이 시험에 90% 이상.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329페이지. 요거는 조금 개념 위주로 보세요. 뭐요? 이게 할인 현금 수요 분석이 있습니까? 이건 개념 위주로 보세요. 개념 위주로 좀 보세요. 개념 위주로 보세요. 그럼 사실 우리 요게 오늘 공부했던 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공부했죠? 요게 더 시험에 많이 논다는 뜻이에요. 낼 게 많잖아요, 거리가. 근데 할인형 수입부서 이건 보통 시험에 한 문제예요. 뭐요? 이건 2개에서 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작년에는 여기서 2개 나왔어요. 몇 개요? 작년에는 할인형 수입부서 2개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건 통상 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 낼 게 많으니까. 시험 많은 게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저기. 오늘 1교시, 2교시 했던 거. 그래서 1교시, 2교시 했던 게 최소 못 놔두는 이 디테일 다 합쳐버리면 시험에 보통 범위 나오는 주는 게요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벌써 10문제까지 나와보니까 요즘에 10문제. 다음. 그럼 투자론이 10문제 같으면은 어차피 이런 민법은 뭐 우리 원장님 잘 하니까 30개 맞출 거 아니에요. 민법은 30개 맞추죠. 그럼 요거 맞추고 6개만 더 맞추면 되겠네. 투자는 10개니까 16개 맞나요? 학교 꽉 매놓으면 뭐 학교하는 거지. 32개 같으면 8점인데 그만큼 투자론이 많이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자리에. 그죠? 한 거는 일단 이해는 갔죠? 오늘 한 거는 연습을 해야지. 그죠? 연습을 해야지. 처음 한 게 이게 좀 어려워서 좀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응? 뭐 연습. 복습은 필요 없어. 연습. 그 연습은 기출 문제집으로 연습하세요. 기출 문제 있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이런 거 바뀐 것만 제가 추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나 또 많이 남았으니까. 추가로 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하면 돼요. 알겠죠? 연습. 그 기출문제 하세요. 어차피 기출문제 거기서 다 뺄게요. 응? 이번 주에 기출문제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네요. 요즘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자 그때는 저기 특수 프린터가 한 5장 나올 거예요. 5장. 5장이 나올 거예요. 특수 프린터가.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뭐요? 그걸 보면서 자 문제를 그 놓으면 그 모아서 뭡니까? 푼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출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답을 구성되는가 분석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분석했을 때 그 자체가 되부터 먼저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놓으면 뭐가 답을 걸리는가? 그걸 잘 집어내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 문제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 내가 그 키포인트 되는 걸 제가 주고 그거 갖고 차이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되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출발사마다 다 책이 다르지만은 기출문제 같으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내가 펀드 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답을 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되나요? 그래 나가기 때문에 그냥 기출문제 푼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어떻게 노는가 그 구성 그걸 보면요. 답이 되는 것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이 되는 게 하나에 파도 놓으면은 2개에서 안 넘어갑니다. 다. 이제는 공부는 많이 할 뿐이지. 답이 되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뭔다고요?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다. 다음. 자, 그 보죠. 페이지 329페이지. 몇 페이지요? 9페이지. 자, 우리가 보면 이게 있어요. 화폐의 시한가치. 뭐요? 시한가치. 를 고려하는 법이에요.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공부할 때 예전에 우리가 뭐요? 전 시간에 화폐의 시한가치가 뭐요? 미래가치. 맞나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문제였어요. 그럼 이때 미래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가치는 뭡니까? 이는요. 현재가치로 바꾸는 연습이에요. 뭔다고요? 로 바꾸는 문제예요. 제가 앞에 이미 설명했죠. 현재가치 푸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상가에 투자를 하면요. 소득, 이득, 즉 임대소득이나 매매 차익은요. 장래에 들어와요. 맞나요? 내가 5년간 사업을 할 것 같으면요. 1년 뒤 임대소득, 2년 뒤 임대소득, 3년 뒤 임대소득, 4년 뒤 임대소득, 5년 뒤 소득에다가 팔면 5년 뒤에 매매 차익이 들어와요. 맞나요? 그럼 그 소득은 미래소득이란 말이에요. 미래가치죠. 그 내가 오늘 투자한 거는요. 현재가치예요. 그럼 미래에 들어올 소득과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미래에 들어올 돈을 뭡니까? 다 현재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가지고 그 미래에 들어올 소득과 소득을 현재 바꾼 그 값과 오늘 투자한 걸 비교해가지고 미래에 들어올 소득이 더 크다면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미래소득은 이게 무슨 개념이죠? 이거는요. 원리금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요? 앞에 했잖아요. 10%일 때 개수는 얼마? 1.1 앞에 개수는 이런다 원리금이니까 원리금이 개수 10%는 0.1인데 10%는 0.1이 이자율이고 이자고 뭐요? 앞에 원금 들어가야 되니까 1도 하면 1.1 5%는 1.05 이거잖아요. 그거요. 그걸 나누면은 복리이자가 빠진단 말이에요. 복리이자가 맞나요? 복리이자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는요. 1은 당 뭐야? 1.1은 뭐다? 1원이 원금이고 0.1이 이자예요. 원리금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1은 당 같으면 이게 1.1 같으면 10% 같으면 이걸 나눠버리면 뭔다고요? 이걸 나눠버리면 이걸 나누기를 해버리면 이는요. 바로 이자가 빠져버려. 1년간 이자가. 그러니까 11,000원일 때 이자가 10% 같으면 1점 나눠버리면 만 원 되잖아요. 그 만 원의 10%는 1,000원 맞잖아요. 이게 나누는 이 자체가 바로 뭔다고 이거는요. 현재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바로 뭐다? 이자를 포기하고 원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원금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원금 얼마겠어요? 1이겠지. 맞나요? 1 나누기 1.1은 1이지.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거 풀어보는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요. 이 풀면은 금액이 늘어요? 작아요? 작아지지 않겠어. 이걸 할인 기법이라 푸는 거예요. 뭐요? 미래가치를 푸는 것은 금액이 이자만큼 넣으니까 할증. 현재가치를 푸는 것은 이자가 빠지니까 할인. 그래서 이거는요. 할인 기법이다. 쓰는 거예요. 그럼 화폐의 시한가치 고려를 하는 이유는 미래가치를 구하는 게 아니고 현재가치로 구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시험 칠 때 뭐 한다고요? 화폐의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법 내기도 하고 또는 할인 기법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네 가지만 있어요. 몇 가지만요? 네 가지만 있다 했어요. 근데 왜로 우리 시험 치면요. 이걸 답으로 참 많이 줘요. 이걸 답으로 네 가지. 정답에는 나중에 그 우리 투자를 할 때 보면 알아요. 되나요? 여기에 답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첫째 뭐 있다고요? 첫째가 순 현재가치법. 자, 현재가치가 현가잖아요. 순 현가법. 두 번째가 뭐 있어요?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네 번째가 뭐 있어요? 현가 회수기간법. 뭐요? 법. 그죠? 근데 여기 뭐 들어있어? 다 현가가 들어있잖아요. 왜? 이는 현재가 자식인 법이니까. 뭐 현가 들어있는 이거는 다 뭐다? 이건 볼급식이냐? 이거는요? 할인 현금수 저 뭐요? 할인기비 맞아요. 이 두 개만 좀 바르면 되겠네. 그죠? 근데 이 세 개가 또 할인 현금수 분수법이잖아요. 할인 요거잖아요. 할인. 이제는 뺀 데서 할인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요 네 가지 외에는 할인기법이 아닙니다. 요 네 가지만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화폐 시한치 고려하는 비할인기법이에요. 콜? 그냥 미래가치 그대로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는 반드시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요게 성수법이라니까. 뭐요? 회수기한법이 성수법이에요. 이해가나요? 저게 회수기한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져 버려요. 한번 보세요. 연간 이자가 내가 사업을 5년 동안 할 건데요. 연간 뭐요? 순여금 소득이 1,000만 원씩 예상이 돼요. 뭐요? 근데 투자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은 1억을 연간 1,000만 원으로 해서 하면은 10년 걸리잖아요. 그럼 성수가 10이잖아요. 자료 10이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걸 대비하면요. 1년 뒤에 1,000만 원은요. 1년 계절 뺀값 바꿔줘야 돼요. 그럼 금액이 작아지겠죠? 10으로 들면 1,000만 나누기 1.1 해보세요. 작아지지. 그럼 2년 뒤는요. 처음에다가요. 1.1 두 번 나눠야 돼요. 2년간 복리자니까. 그 3년 뒤는요. 처음에다가요. 1.1 세 번 나눠야 돼요. 그럼 금액이 훨씬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원래 김에 포함된 1,000만 원으로 성수를 구하는 것하고 현재 가치를 바꿔가지고 그걸 갖고 투자 회수하는 기간하고 따져보면은 현가 회수기간이 더 길어지겠지. 더 길어지겠지.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시험에 단순 회수기간법과 현가 회수기간법을 비교할 때 현가 회수기간법을 적용하면 기간이 더 짧아진다. 틀리죠? 길어지는 거예요. 이자를 뺀 금액과 비교하면 더 작아지는 거지, 금액이. 맞나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요. 1,000만 원가 하는 거 하고 900가 하는 거 하고 따지면 900이 더 길어지지, 기간이. 안 그래요? 이게 더 길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 현가 들어가야 돼요. 되나요? 현가는 어차피 이자 빼버리면 금액이 작아지잖아. 그래서 할인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요? 우리는요. 이 세 가지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불러요. 맞나요? 이걸 좀 지루하니까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좀 쉬었다 가죠. 지우지 말고.